평균소득 선진 7개국 중 최하위, 너무 힘든 빈곤 급증. 일본 뉴스.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산성 본부는 2023년 12월 22일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023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OECD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매년 분석 검증해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생산성 향상은 긴급한 과제이며 정부나 민간기업, 조직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2.3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위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74달러, 독일 68.6달러, 프랑스 65.6달러, 우리나라는 43달러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실질 기준으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지만 순위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85,329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7위로 나쁜 면에서는 항상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더 골드 온라인에 실린 빈곤 급증, 평균소득 200만에서 300만원 미만이 최다. 주요 선진 7개국 중 단연 최하위, 일본의 너무 힘든 리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023에 의하면 2022년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85,329달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2022년 조사 29위에서 2계단 하락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근사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포르투갈, 헝가리, 라트비아 등 유럽에서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나라들입니다. 참고로 노동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것입니다. 노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입된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1위 아일랜드, 2위 노르웨이, 3위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서유럽 지역이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서유럽 중에서 노동 생산성 수준이 비교적 낮은 영국은 19위, 그리고 한국은 92,508달러로 27위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은 11만 5,454달러로 일본이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 7개국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자원 가격 급등을 거치는 등 요인은 다양하지만 해외 미디어까지도 빈곤층의 증가로 일본의 중간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1년 일본의 부유층, 초부유층의 세대수는 2005년 이후로 최다가 되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경제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중간은 어디인가?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평균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세대당 평균소득액은 전세대 545만 7천엔, 고령자 세대 318만 3천엔, 고령자 세대 이외의 세대가 665만엔, 아동이 있는 세대가 785만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궁금한 것은 분포도. 이 조사에 의하면 200만에서 300만원 미만 14.6%, 100만에서 200만원 미만 13%, 300만에서 400만원 미만 12.7%로 소득 300만원 미만인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중앙치는 423만원, 평균소득 금액 이하 비율은 61.6%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말 시점
가계 금융자산이 사상 최고인 2141조엔이 된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가 필요 불가결. 그러나 그런 돈은 없고 저축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일본인 국가 자체의 빈곤은 부정적인 스파이럴을 가져오고 우리의 생활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정책의 결과입니다. 자민당과 재무성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민당을 계속 선택해온 유권자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생길 무렵부터 빈곤이 늘어나기 시작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연금 운용,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 빙하기와 저금리 정책이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정규직이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소리 높여 외쳤던 아베노믹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 지위인 정규직을 철저히 부정하고 정규직 불효론까지 내세운 경제학자를 중용해 대신으로 기용한 신자유주의 자민당 정권의 정책 결말이 지금 일본의 세태다. 그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입장과 저임금 고용을 강요해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한 부유층의 몫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민주국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자민당 이외에 투표하는 것으로 일본의 빈곤층은 구원을 받습니다. 국민의 80%가 투표하러 가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최대의 무기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추이를 봐도 앞으로 일본이 상승 기류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취업 빙하기 시대에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에 아동 가정청을 설치했습니다만 은발의 오줌 누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